자, 일단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결혼제도라는 거가 왜 이제 바람을 왜 피냐, 이거는 굉장히 역사적으로도 얘기할 게 많은데, 일단은 결혼제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이유는 결혼제도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왜 그러냐면, 결혼제도라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총각이나 처녀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가 결혼이신 분들이 꽤 있을 수가 있어요. 아, 열심히 뭐 해가지고 결혼해야지. 결혼은 성취하는 뭔가 목적지 같은 느낌이잖아. 우리가 연애를 열심히 하면 뭐해? 결혼 못하면 막상 도루묵이잖아. 노력해서 달성해야 되는 어떤 목적지, 이런 느낌으로 이제 젊은 청년, 미혼이신 남녀분들이 생각을 하시지만은, 이 결혼 제도라는 거는 사실상 막상 해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뭔가 달콤한 일은 아닙니다.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좋아하는 사랑하는 사람과 매일매일 뭐 같이 일어나고 항상 뭐 즐겁고 뭐 그럴 것 같아도 그럴 일은 없죠. 세상에 그럴 일이 없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결혼 제도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좀 내려보자면, 결혼 제도라는 건 사실상 아이를 키우기 위한,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만들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데 가정이라는 걸 왜 만드냐? 여러분도 이제, 저도 해봤지만은, 이제 아이라는 걸 낳아서 기르려면요, 가정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걸 만드는 거는, 사랑을 하려면은 결혼은 필요 없어요. 여러분, 부부끼리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결혼을 안 해도 부부끼리, 그러니까 남녀끼리 사랑은 할 수 있잖아요. 더 사랑하기 위한 제도는 아닙니다, 결혼 제도가. 당연하죠. 너무 당연하죠. 더 사랑하기 위한 제도가 결혼 제도는 아니에요. 아이를 키우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가 있죠.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있어야 아이가 그 안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역사적으로 몇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면, 결혼 제도라는 건 우리가 지금 2025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1960년대, 70년대 혹은 그게 공감이 안 된다, 뭐 1980년대까지도 괜찮은데 그런 세상을 갖다가 난 살아보지 않아서 공감이 잘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뭐 요즘에 베트남 국제결혼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드리지만, 그런 미개발 국가, 아직 우리나라의 한 1960년대 70년대에 살고 있으신 분들, 그런 나라에 가서 체험을 해보시면 알아요. 걔네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일단은 정의부터 이야기를 해드리면,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80년대는 여성 인권이 굉장히 낮아요. 배움도 부족하죠. 걔네들이 뭐 먹고 살 만한 거리도 별로 없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이게 나라가 부강하면은 나라에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다 책임지고 돈을 써서 길러주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어려웠을 시절에는 그걸 다 누구에게 떠맡겨요? 사람들끼리 해결하게끔 만듭니다. 교육 수준이 부족하고 돈벌이가 약한 여자를 함부로 버리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 단순 변심으로 여자를 버리거나 가정을 파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 이게 그거예요. 그러면은 이 결혼제도의 핵심은 유부녀와 거기 밑에서 자라는 자식들을 위한 복지제도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서든 나라에서 책임 안 져줍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희생을 해서 유부녀와 자식을 어떻게 해서든 버리지 말고 책임지게 만드는 제도가 결혼제도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이제, 그러니까 일부 다처제인 나라나, 이런 역사적으로 일부 다처제인 나라도 있잖아요. 일부 다처제인 뭐 요즘에도 이란이라든가 이런 나라도 가보시면은, 그 나라가 왜 일부 다처제를 했냐면, 예를 들어서 형이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뒤졌어. 그러면 형에 딸려있던 와이프, 제 형수죠. 형수랑 그 밑에 있는 자식들은 과부가 되고 먹고 살기가 힘들고, 그 사람들은 죽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원래는 나라라는 국가가 책임져 줘야 되는데, 국가가 그럴 만한 돈이 없죠. 어떻게 되냐면, 그 밑에 있는 동생이 형수랑 애들을 다 책임지는, 그래서 일부 다처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역사적으로도 결혼제도는 뭐다? 각자의 각각의 나라의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그 딸려있는 여자, 그러니까 힘이 약한 여자와 그 밑에 있는 미성년 아이들을 책임지기 위한 제도야. 힘이 강한, 뭐 돈벌이 경제력이 있는 남자가 그걸 책임지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란만 하더라도 이런 일부 다처제 국가만 하더라도 요즘에도 일부 다처제를 하는 지역도 있긴 하거든요. 그런 지역에서도 이혼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일부 다처제로 결혼했다가도 이혼을 신청할 수 있는데 돈이 없다? 그러면 이혼이 됩니다. 그 나라의 이제 제도상. 그러니까 되게 돈이 있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경제력이 있는 남자가 국가 대신에 책임져 주기 위한 제도가 결혼제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게 우리나라에서 했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자들이 뭐 교육 수준도 떨어지고 경제권도 없고 경제력도 없고 뭐 할 것도 없잖아요. 여자가 뭐 몸 파는 일밖에 할 게 없는 그런 나라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우리가 교육 수준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원래 그분들이 이제 버림받으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강제로 남자가 이제 케어를 할 수밖에 없는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그렇지가 않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25년이 되면서 여자들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더 돈도 많이 벌고 그런 나라가 이미 됐죠. 더 많이 벌고 뭐 여자들이 버림받는다고 해가지고 뭐 죽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경제권이 없어서.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결혼 제도라는 게 조금 무의미해졌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문제가 되는 게 두 번째 요인이 결혼 제도라는 게 본래의 취지와는 좀 달라진 부분이 있다. 위헌 판결이 났잖아요. 그 간통죄가 있어요. 우리 결혼 제도뿐만 아니라 간통죄도 있고 혼빈간도 있고 이런 법들이 있는데 이게 다 위헌 판결이 났습니다. 위헌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좀 길긴 한데 간통죄만 설명을 해드리자면 지금 이런 거야. 결혼 제도랑 똑같은 거야. 예전에는 이 힘 약한 여자, 그냥 부엌대기 여자를 갖다가 버리고 남자들이 경제 생활하고 바깥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막 돌아다니면서 자기 마음대로 다른 여자도 만나고 막 이렇게 바람을 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누구만 피해봐요? 여자만 피해가 보는 거야. 근데 그래가지고 관통죄라는 죄는 이제 그런 유부녀 보호하기 위한 법이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요즘에는 어때요? 여자가 더 많이 바람을 피네. 이게 지금 위헌 판결에 난 가장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행복의 자유가 있어요. 헌법적으로도 행복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 도덕적인 것까지 법으로 간섭을 하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법상. 근데 이제 도덕적인 걸 간섭하는 이유가 간통죄 같은 게 도덕적인 걸 간섭을 하는 거잖아. 야, 너 이 여자 두고 다른 여자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게 도덕적인 걸 간섭하게 되는 건데 이거는 힘이 약한 유부녀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요즘에는 힘이 약한 유부녀라고 얘기할 수 없다 이거야. 그리고 유부녀도 우리나라가 이제 2025년이 되면서 더 행복을 더 추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유부녀가 더 바람도 많이 피고 경제권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약한 유부녀라고 보호해줘야 되는 유부녀라고 할 수가 없다야. 그래서 위헌 판결이 나는 거죠. 혼인빙자 간음죄는 이제 혼인을 빙자해서 이제 부녀를 간음한 관습법 금지의 원칙 뭐 그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시대가 변함으로써 두 번째로 이제 바람을 많이 피게 되는 원인이 이제 결혼제도에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해 드릴게.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결혼제도가 좀 문제점을 갖는 게 서로 부부끼리 이제 결혼을 하면은 막 서로 사랑하고 더 애틋해질 것 같지만은 결혼제도라는 게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뭐예요? 단순 변심으로 그 여자를 버리거나 이 관계를 가정을 깨는 행동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인 제도이다 보니까 환경적으로 보면은 이 결혼제도라는 게 서로 노력을 안 해도 유지가 되는 제도예요. 서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원래대로라면 우리가 연인 사이였으면 헤어지기 싫어서라도 섹스를 해준다던가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서로 이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이 강제로 이제 단순 변심으로 헤어질 수가 없다라는 게 뭐냐면 싫어도 계속 만나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싫어져. 예를 들어서 어머니 밥상 이론도 그렇잖아. 우리가 계속 먹기 싫은 걸 계속 먹으라고 하는 거랑 되게 똑같은 거. 넌 의무적으로 그 음식만 먹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되니까 이제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결혼제도 안에 갇히게 되면은 막 이렇게 애틋하고 사랑하고 그런 감정을 느껴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이제 우리나라 한국 남자 한국 여자끼리 결혼을 했을 때 각자 이제 뭐 의지하면서 살아가거나 그런 뭐 버림받을까봐 걱정을 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전혀 없기 때문에 서로 노력을 안 해요. 아 싫어? 그럼 헤어져. 이렇게 이혼도 빠르고 요즘에는 그렇잖아요. 그냥 마음 안 맞으면 이혼하기도 하고 요즘에는 세상이 많이 변했죠. 행복을 추구하는 제도가 되기 때문에. 근데 이혼을 잘 못하고 이제 바람을 피게 되는 이유는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이혼을 하고 이제 다른 여자를 만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혼을 하고 다른 남자를 만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퀘스천을 보낼 수 있죠. 왜 이혼을 하고 하면 되지 왜 그 결혼을 유지한 상태로 바람을 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단은 첫 번째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결혼제도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서로가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서로가 노력을 하고 서로 잘 보이기 위해서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을 하기가 쉽지 않다. 서로 그러니까 내가 뒤룩뒤룩 살이 찐 돼지가 되더라도 이혼 안 되잖아. 근데 여러분들은 절대 내가 뭐 돼지가 뭐 여러분들이 결혼하기 전에 뭐 연애할 때 내가 뭐 늙어도 혹은 돼지가 되더라도 절대 뭐 마음 변하지 말자 이런 얘기 하지만은 실제로 그게 됩니까? 예쁜 여자가 좋은 건 사실이고 예쁜 몸 좋은 남자가 좋은 건 사실이고 차은우가 좋은 건 사실이지 뭐 무조건 뭐 좋아해야 되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게 지금 이 바람을 피게 되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웬만해서는 사람들이 바람 피려고는 잘 안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라는 게 이제 동물이잖아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이성을 가진 인간이 그래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사실상 여러분들의 인간 내면 세계는 동물이잖아요. 동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안에서 우리도 사랑도 느끼고 싶고 애틋한 감정도 느끼고 싶고 누군가를 더 좋아하는 감정도 느끼고 싶고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혼재 있는데 그런 것들을 성적인 욕구는 충족하지 못하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참고 사는 거지. 그래서 이제 결혼 제도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대부분 참고 사는데 뭐 도저히 못 참겠거나 그러면 뭐 참고 살다가 우연히 어떤 인연이 닿는다던가 그러면 이제 바람을 피게 되는 계기도 생기고 그런 겁니다. 누구나 사랑을 하고 싶잖아요. 행복해지고 싶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더 이혼도 많이 하고 바람도 피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리고 사람들이 수명도 늘어나가지고 기대 수명이 80살까지 사니까 옛날에 같았으면은 뭐 50 먹고 뭐 60 먹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건강이 나빠져서 죽기도 하고 60까지 살면은 환갑잔치도 해주고 그래서 여러분들 어렸을 때 여러분들 지금 살아계신 할아버지들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빨리 결혼해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늦게 결혼하면은 자기 자식이 결혼하는 것도 못 보고 결혼식 참석도 못하고 죽을 수도 있고 뭐 애들이 커가지고 이제 대학까지는 먹여 살려야 되는데 먹여 살리지 못하고 남편이 빨리 죽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걱정해서 빨리 결혼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옛날 방식이죠. 요즘에는 근데 기대 수명이 80이기 때문에 40살에 결혼하든 뭐 60살에 결혼하든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뭐 너무 늦게 결혼하면 이제 애들을 키우기가 어렵고 경제력이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은 뭐 오래 산다는 보장, 80살까지 산다는 보장만 있으면은 뭐 50살에도 결혼해도 괜찮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결혼을 늦게 하는 추세가 된 거잖아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변했는데 결혼을 했어. 결혼을 하고 나서 우리가 계속 참고 살고 뭐 그냥 버티고 그러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기대 수명이나 이게 늘어나는 바람에도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 언제까지 참고 살아? 나는 이제 더 이상 못 참아. 그러면서 이제 좀 탈출하는 그런 인원들이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대 수명과 연명이 좀 영향을 미친 경향도 있고. 그래서 이제 바람을 피게 되는 이유들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무조건 다 바람을 피운다는 건 아니지만 이제 이혼을 하고 그냥 아주 크게 싸우게 되면은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크게 싸우고 뭐 도저히 관계가 회복되지 않을 것 같아도 웬만하면 참고 삽니다. 왜냐면 아이가 있어가지고 아이 때문이라도 참고 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뭐 인간이다 보니까 뭐 몇십 년을 갖다가 계속 참고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우연치 않게 어떤 바람을 피는 인연이 생기면은 또 바람 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애초부터 바람 피시는 이 유부녀나 유부남들이 바람 펴야지 그러면서 막 그렇게 뭐 생각하고 하시지는 않아요. 바람 피려고 뭐 굉장히 아둥바둥 돼가지고 뭐 소개팅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야, 난 바람 피려고
소개팅 좀 한번 받아볼까 해?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어디서 여자 만나겠어요? 어디서 남자 만나겠어요? 부득이하게 이렇게 지나가다가 눈이 맞고 인연이 돼야 이렇게 아주 운이 좋아야 된다고, 운이 좋다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제 인연이 닿아야지 만날 수 있는 게 이제 바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인연이 없으면 또 바람도 못 핍니다. 그럼 꼭 예뻐야지 뭐 그게 인연이 닿냐,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외관하고는 또 상관도 없습니다. 예, 아무튼 그런 식으로 좀 바람을 피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뭐 솔로일 때는 뭐 소개팅도 받고 그랬는데도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기 힘들잖아요. 뭐 유부남 유부녀는 뭐 소개팅을 받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얘네들은 바람을 필까? 뭐 애초에부터 바람 피는 유전자가 있냐,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내가 불륜 사연들도 상담을 해드리는데 대부분 이제 우연치 않게 만나가지고 이제 관계가 이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관계가 잘 해제가 되지 않고 오랫동안 만나게도 되고 그렇습니다. 대부분 내가 이제 불륜 사연들의 특징도 있는데, 불륜 사연들이 가정을 파괴하면서까지 불륜을 하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파괴하고 이 여자 존나 좋네, 가정 깨고 만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고 대부분 가정을 유지한 상태에서 만나는 경우가 대다수다. 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이혼하는 절차도 까다롭고 금전적인 경제적인 피해도 있고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너무 이기적이게도 결혼 상태를 유지하면서 웬만하면 이 원하는 욕구들을 충족하려고 하는 경향들을 보이더라. 근데 8년씩 외도를 하면은 그냥 바람은 아닌 거냐, 그런데 그냥 바람이 있고 뭐 다른 바람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약간 알 것 같아. 잠깐 바람 피고 돌아오고 그런 건 아니냐, 아닌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 구조적인 문제를 전혀 모르는 거야. 그냥 잠깐 눈 돌렸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런 거 아닌가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게 바람이라고 생각을 하나. 그냥 바람은 아니죠, 이렇게 그런 의도에서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정말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좀 기다리다 보면은 남편이 돌아오겠지, 이렇게 믿고 싶은가 봐요. 이제 여기서 또 문제가 뭐냐면, 이게 왜 상간녀를 데리고 이렇게까지 하냐면, 문제가 이제 아마 보통은 이렇게까지 안 하거든요. 회사에서 이렇게 막 망신 주려고 하는 거는 적당히야 이제 떨어져라, 이렇게 얘기를 한 번은 보내요. 보통 대다수가 이제 와이프한테 걸리잖아요. 사연상 이제 걸리잖아. 그러면은 걔네들도 야, 우리 남편 만나지 마, 이렇게 한번 경고를 해. 근데 그게 되나? 그러니까 잘 안 하고, 그러니까 이 쌍년들 이거 한번 망신을 줘야지, 이렇게 안 하고 싶어. 와이프가 무슨 뭐 그런 도끼가 있는 여자도 아니고 독한 여자가 아니에요. 애초부터 그렇게 막 야, 이 쌍년 머리채 잡아가지고 야, 이 인연 어떻게 한번 된지 보여줘,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하냐, 이런 거 어떻게 하냐고 해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이제 내담자들도 있거든요. 이제 자기 남편이 이제 바람핀 거 갖다가 적발해가지고 어떻게 뭐 해야 되냐, 이렇게 하는데 대다수는 좋게 마무리 지고 그냥 한마디 해서 꺼지라 그랬을 때 꺼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잘 안 꺼져서 그래. 이게 그러니까 야, 우리 남편 만나지 마 해가지고 안 만나면은 그냥 무마하려고 해 웬만하면. 근데 만나지 마라고 좋게 얘기해가지고 꺼지겠어요. 잘 안 꺼지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연년들 아주 그냥 다시는 얼굴을 못 들게 다니게 해야지, 이제 트라우마를 남겨야지 얘네들이 다시는 그렇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팀장이 한번 봐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그 여자를 두들겨 패기 시작했다는데, 왜 그러냐면 그 팀장이라는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막 상간녀와 와이프가 이렇게 다투는 과정이지 않아요 지금? 상간녀 편을 드니까 얘가 빡 돈 거야. 와이프가 꼭지가 돈 거야 이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상간녀 소송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자들이 이런 상황이 되면 질투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이혼해야 되잖아요. 이혼 안 합니다. 진짜 잘 안 해요. 이렇게 하면 그냥 남편이 돌아오기를 바라더라고. 이것도 내가 보기에는 희소성의 원칙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되게 웃겨요. 그러니까 잘못한 행동, 바람을 피면 헤어져야 되거든. 근데 바람을 핀다는 건 그만큼 그 사람이 매력 있다라고 생각해서 안 헤어져. 헤어지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개 찐따같이 우리 와이프를 떠받들어 준다던가 막 와이프한테 나 잘했어 그러면서 매력 없는 행동을 해야 이혼하자고 하지,
이게 바람 핀다고 해서 이혼을 안 하더라고요. 하는 경우도 있는데 잘 안 해. 내가 상담한 케이스에서 한 90%는 이혼을 안 해요. 다시 그냥 이러고선 살아. 인간의 심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의 심리가 매력이 없어야 버리지 매력이 있으면 안 버려요. 그러니까 매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됐고요. 자, 영상 다